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쉽고 간단하게 총정리해 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특히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금 사고만 발생했다 하면 대표이사,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막 이렇게 처벌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말씀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데요. 어떤 법률인지,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지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이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산업 현장,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즉 개인 사업자를 의미하고요. 경영 책임자, 법인에서는 이제 대표이사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라 라는 법률이에요. 근데 그 책임이 이제 형사처벌, 그리고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형사처벌이 좀 아주 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죠, 지금 현장에서.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만큼의 처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있어요. 중대산업재해라고 함은 이제 우리 회사 직원,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하도급사, 직원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쳤다 이랬을 때는 이제 중대산업재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쳤다라고 했을 때는 중대시민재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같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당장 적용이 되는 현장도 있고 아닌 현장도 있다던데요. 그러면 누가 이 법률을 적용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이 처벌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재해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별 없이 처벌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과 규정에 따라서 50인 미만의 사업장,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년 후부터 이 법률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50억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2년 후부터 적용을 받게 되고, 50억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1월 27일부터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냐 아니냐 이거와 관계없이 건설 현장은 이제 사업 규모 50억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고를 중대재해라고 보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산업 현장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 직원이든 시민이든 관계없이 한 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업주 대표이사는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요. 근데 우리 형법은 보통은 이제 하한을 정해놓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보통 상한을 정해놔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1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정해놓는 법률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이면 뭐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사고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이 직업성 질병이 무엇이냐, 이건 대통령령으로 자세하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위험 요소, 위의 요소로 인해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발생했다면은 사업자, 이제 개인 사업자시죠. 혹은 이제 대표이사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고요. 그럼 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법인도 따로 또 벌금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50억 원 이하.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 3명이 발생했을 때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의 경우에요. 그래서 법인이 또 따로 이렇게 벌금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로 어떻게 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 얼마만큼 간략하고도 정확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사무실에서도 뭐 인사 전문가들, 그다음에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면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경영 목표,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다라는 경영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직원들 그리고 하도사 분들한테까지도 다 공표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위험을 관리하는 조직, 시스템을 갖추어라. 이 위험을 관리하는 조직, 시스템을 갖추는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이것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받고, 또 현장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해서 그 의견 청취를 반영해라 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골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거는 정말 우리 모두의 지금 숙제로 지금 남겨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CSO, 안전관리 책임자를 세워서 관리를 시키고 대표이사 그러면 좀 뒷선에 물러나 있어도 되는 것이냐. 근데 이 법률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대표이사, 사업주를 지금 처벌하겠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안전관리 책임자를 세운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될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가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럴 때 정말 이 대표이사나 사업주의 고의 과실, 얼만큼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 경영자는. 그러니까 이 사고 발생과 이 경영 시스템 운영상의 인과관계를 얼마만큼 있다고 볼 것이냐. 이게 바로 형사처벌에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되는 구성 요건이거든요. 그 경영자의 고의 과실이 있었는가, 그다음에 사고와 이 경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를 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상식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있어요.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굉장히 무겁게 두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손해배상 액수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결국에는 최고의 목표이고 이 법률의 취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용을 들이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 목표 역시 사고 방지에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02-537-0722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